안녕하십니까. 세부 1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L 파라메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L 파라메타라는 거는 이 언어, 랭귀지라는 거를 이제 앞에 L을 따서 L 파라메타라고 그러는데, 이 랭귀지라는 거는 우리 언어가 이제 만든 거죠. 그런데 X 파라메타로 모양을 만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것들을 모아서 이제 랭귀지, 즉 이제 언어의 단어들로 나타내게 됩니다. 인간의 언어는 그대로 쓰면 기계가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한 거를 어떻게 하면 기계적인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의 인식 능력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뇌는 이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모두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우리는 이걸 다 사람으로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비율이나 이런 경우에는 눈, 코, 입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이걸 전부 사람으로 하죠. 우리 뇌가 그렇게 이제 똑똑하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비슷한 그림인데도 단면 다음과 같은 것들은 사람으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사람이 가져야 되는 어떤 특정한 몇 개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과 이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머리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트 모양이 전혀 다릅니다. 꼭 오징어처럼 인식하겠죠. 이거는 머리가 너무 작거나 크거나 그래서 파트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팔이 아래로 내려와 있어서 파트 위치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위에서 보면은 전혀 우리가 평소에 보던 방향하고 맞지 않아서 잘 인식을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팔이나 다리가 거꾸로 이제 꺾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평소에 나올 수 없는 자세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뇌가 이제 사람인 것 같은데 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안 되고의 그 차이는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전에 말씀드렸는데 파트들이 적당한 비율이어야 되고 제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능한 모양새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징을 알아볼 수 있는 방향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단순한 도형으로 표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거는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위의 조건들이 아니더라도 만약 파트가 확실하면은 그 물체로 인식을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눈, 코, 입이 없어도 이제 파트들이 이제 제대로 붙어 있으면 이제 사람으로 인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건들이 많이 다르지만 그거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럴 때도 그냥 그 물체로 간주를 합니다. 이거 그 물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물체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앞에 14개의 사람 형태들의 X파라 값들은 전부 다르겠죠. 모양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 다른 X파라 값들이 이제 인식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쭉 이어져 가는데 그 경로가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X파라 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달라진 서로 다른 경로를 쭉 따라가다 보면 어떤 거는 사람으로 귀결되는 패스가 있을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 다른 패스로 이제 귀결이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으로 자기가 원하는 클래스로 귀결되는 그 X파라 값들을 가지고 있는 그 경로를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결국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X파라 값들이 각각의 경로에서 그 맞는 경로에 해당되는 값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각각의 경로들이 자기가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값들의 범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뇌의 BQ 작용, 즉 이제 벡터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벡터 양자화. 이 벡터 양자화라는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오차를 가지고 그 오차 내에 드는 거는 전부 하나의 패스로 하나의 패스로 인도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BQ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이 벡터 양자화, 즉 BQ의 아주 연속적인 작용이죠. 여기서부터 눈에서 이제 영상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쭉 RF를 적게 잡아서 모든 방향의 이제 에지들의 방향을 구하죠. 그거들을 모아서 다시 어떤 공률을 구하고, 공률을 모아서 다시 2차원 패곡선을 구한 다음에 그 2차원 패곡선의
것들을 다시 모아서 또 특정한 간단한 이제 도형들을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복잡한 도형들을 물체를 인식을 해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 중에서 전부 이거를 다 RF 크기를 이렇게 이게 여기가 RF죠. RF 크기를 이제 점점 넓혀갑니다. 이게 넓혀가면서 조사를 하면서 그 RF의 그 RF 크기가 넓어지면은 굉장히 이제 그 조합의 수가 많아지겠죠. 그 많아진 조합의 수는 갈수록 많아집니다. 근데 갈수록 많아지는 거를 어떤 가장 그 most probable한 즉 가장 발생이 가능할 수 있는 것들만 추려가지고 개수를 제한을 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그 벡터 퀀타이제이션 즉 BQ죠. 그래서 우리가 사물에서 실제로 직접 보는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떤 그 물체나 사람을 봤다. 그 사람이나 그 물체들은 바로 인스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인스탄스를 어떤 얼굴을 봤을 때 페이스 1, 2, 3, 4 이제 쭉 이제 뭐 오늘 10사람을 봤다. 그럼 페이스 10까지 가겠죠. 그것들을 이제 어떤 전체를 다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공통 속성들만을 뽑아가지고 BQ된 결과를 따지는데 얼굴은 이렇게 뭐 눈, 코, 입이 있고 눈썹이 있고 이제 이게 제너럴한 그런 특징들만 뽑아서 이 어떤 사람이고 다 눈, 코, 입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그 제너럴한 어떤 그런 공통적인 성질만을 뽑아가지고 어떤 그 얼굴이라는 거는 뭐 어떤 그 구 위에 앞쪽에 뭐 눈, 코, 입이 있고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온 것이 사전적인 클래스 전체를 다 대문자로 쓰죠. 페이스 즉 클래스를 나타내는 페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페이스라는 거를 정의할 때는 다시 또 CX 파라메터 같은 걸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 눈, 코, 입을 정의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여기서도 말씀드렸듯이 RF를 즉 컨텍스트를 넓혀가면서 어떤 그 일반적인 그런 성질을 뽑아낸 결과가 바로 클래스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우리 뇌의 작용은 꾸준히 계속적으로 클래스를 상위 레이어까지 클래스를 만들어가는 작용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어떤 그 실험을 한 결과인데요. 특정 어휘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뇌 영역들 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갤런트 교수가 이 네이처지에 발표한 그거를 보면은 이러한 어떤 그 뇌별로 그 특정한 언어에 반응하는 영역들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그 언어가 나타내는 모양이나 감정이나 모든 거를 이쪽 영역에서 처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러한 이 단어들을 쭉 이렇게 뇌에 따라서 각 영역을 표시해 놓은 거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영역들을 나눠 놓은 거를 보면은 뭐 이렇게 대충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스 액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여기서 하고 어쿠스틱 어웨어니스 그러니까 음향적인 어떤 그거를 인식을 하는 거는 이렇게 하고 아이 뭐 무브먼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모터 스킬이라든가 이렇게 쭉 나눠져 있죠. 이거를 이제 브로드만 영역 지도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전체가 그 어떤 그 특정 정보에 대한 어떤 프로세싱을 나눠서 한다. 즉 어떤 원래 이렇게 영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고 이게 뭐 어쿠스틱이다 페이스다 이런 거는 이제 사람들이 붙인 거죠. 사람들이 붙여서 이거를 이 언어라는 것 자체는 일종의 심볼이니까 그 심볼로 만들어서 그냥 우리가 이제 보기 편하게 그러니까 이름을 만들어 줘야지 이제 우리가 부르기도 편하고 그냥 가리키기도 편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눠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 전체에서 이러한 작용들이 나눠져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 2, 3 차원에서 CXL 파라메타, L은 이제 랭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냥 인간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코딩 예를 보면은 맨 처음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이 눈으로 들어오면은 그거를 전부 이 에즈를 구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제 곡률이라든가 이제 렌스라든가 이런 거를 다 구해서 C8R로 만들어서 이제 패곡면을 만들고 그 면과 면들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3차원 360도 옴니디렉셔널하게 본
그것들을 전부 구해가지고 이 3차원 정보는 전부 이렇게 X파라로 표시를 했었죠. XD가 얼마고, XP가 얼마고, XO가 얼마고. 그리고 모션에 대해서는 이제 그 키프레임이 어떻고, 그 다음에 이제 라우트가 어떻고, 그 다음에 이제 트윈이 어쩌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다 표시를 한 다음에, 그거를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BQ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BQ를 할 때는 다시 이제 RF를 또 넓혀서 사람이라는 이 3차원을 나타낼 때 결국 마지막에 궁극적으로는 어떤 그 심벌로 표시를 하느냐. 바로 언어입니다. 인간의 언어.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이건 워크, 이건 걷는 동작,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모션어는 움직이는 동작, 이거는 헤드는 뭐 머리, 바디는 몸통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겠죠. 즉 각 부분 파트들을 전부 이제 그 X파라로 표현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머리가 이것도 머리고 이렇게 봐도 머리고 이렇게 봐도 머리고 다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그냥 헤드 2로 이 사람은 그냥 헤드 2다. 이렇게 2라고 붙이면 이건 인스턴스고요. 이렇게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거는 헤드 2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단은 또 물체나 각 파트들의 인스턴스나 클래스가 정해졌으면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씬, 즉 어떤 상황을 묘시하는데 쓰는 거죠. 씬 500은 뭐 클래스는 씬인데 아우터로드 그러니까 외곽 도로 300번에서 봤고 그다음에 뭐 2011년 7월 봤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오브젝트는 뭐 맨 100이 있고 101이 있고 뭐 바이시클 102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게 등장인물 나타나고 액트는 뭐 라이더 바이시클에서 그거를 이제 라이드라고 이제 쓴 거죠. 동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등장인물이 캐릭터는 맨백은 뭐 헬멧을 쓰고 있고 뭐 옷을 입었고 바지를 뭐 입었고 그 다음에 도로는 아스팔트가 깔려 있고 뭐 레인이 몇 개고 뭐 트리는 뭐 이파리는 어떤 형태고 트렁크 즉 몸통은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일상생활에서 전체를 다 취합을 해서 공통적인 성질만을 이제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이라는 거는 내가 맨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들 쭉 봤더니만 이거는 이제 인스턴스를 봤더니만 어떤 공통적인 성질이 있어서 그 공통적인 성질만을 나타낼 때 사람, 즉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고 로드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트리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클래스를 만들어내는 즉 사전적 클래스를 형성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전적 클래스가 형성이 되면은 그러면 사람 우리는 금방 이제 거꾸로 갈 수가 있어요. 사람 하면은 이제 이거 사람은 뭐 눈, 코, 입이 그러니까 바디가 있었고 뭐 여기서 뭐 헤드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나고 쭉 하고 그다음에 또 가이가 봤던 어떤 기억도 떠오르는 거죠. 그때 사람 100을 봤었는데 뭐 헬멧을 쓰고 있었고 뭐 옷을 입고 바지 있었고 뭐 글러브를 꼈고 이런 식으로 이 어떠한 인스턴스도 쭉 떠오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제너럴한 어떤 클래스적인 성질이 떠오를 수도 있는 거고 쭉 아래로 더 내려가면은 여기고 이게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뭐 엑스파라가 있으니까요. 뭐 움직일 때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몸통이 이렇게 되고 그 몸통이나 뭐 헤드는 뭐 이런 식의 어떤 원이나 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코는 뭐 삼각형 비슷하고 그 삼각형은 뭐 세 변의 길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어떤 클래스를 떠오르면은 이 밑에 있는 L파라하고 X파라, C파라가 전체가 다 이렇게 이렇게 발화를 하는 거죠. 즉 이게 그 리마인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생각을 할 때 MRI를 찍어보면은 어떤 주변이 이렇게 멀겋게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활성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거 자체가 뭐냐면 결국 이러한 파라미터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파라미터가 전부 다 파이어링, 즉 발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리마인드를 시키면은 그 주변에 엮여 있는 모든 관계되는 그런 파라미터, 즉 C파라, X파라, L파라가 전부 다 발화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언어에서 단어를는 그 어떻게 만들고 그 나누느냐라는 기준을 보면은 단어는 뭐 다 아시겠지만 모양하고 용도 기능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이름이 지어지겠죠. 근데 뭐 이거 사실은 기능이 무슨 기능을 하냐에 따라서 모양도 어느 정도는 제한이 가겠죠. 보면은 이런 기능을 A라는 기능을 하는데 B 같은 모양을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기능이라는 거는 어떤 기능이 필요하냐, 그 용도 어디다 쓸 거냐라는 거에 따라서 기능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 모양용도 기능에 따라서 이제 그 단어들이 정해지고 나누어지는데, 엑스파라에서 이제 모양은 주로 엑스파라에서 XCT 같은 걸로 이제 그 속성이 이제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능이라는 거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필요한 동작들을 인위적으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뭐 물이 흘러간다, 그냥 뭐 그럴 때 뭐 플로우, 그거를 흘러가는 자연이라는 건 그냥 진짜 스스로 그러한 건데, 그게 걔가 뭐 그게 흘러가는 건지 뭐 떨어지는 건지 뭐 그런 거를 뭐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냥 물이 가면 가는 거고 뭐 그냥 그대로 깎이면 깎이는 거고 그런 건데. 근데 굳이 그거를 사람들이 어떤 그 사람들끼리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그 어떠한 기능을 다 나누어서 나눈 다음에 그거를 단어로 어사인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서로가 뭐 플로우 그러면 아니까, 그 다음에 fall 그러면 떨어지는구나 그걸 아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떤 그 서로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만든 어떤 하나의 심볼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나누느냐, 어떤 거를 fall이라고 그러고 어떤 거를 flow라고 그러느냐. 뭐 우리가 그걸 구별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다시 또 새로운 그냥 한 단에 저거로 뭐 예를 들어서 뭐 fall flow 뭐 이런 식으로 단어를 정해서 두 개를 합쳐서 말을 하는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헷갈릴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걸 fall하고 flow는 나눈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졌다. 언어라는 거는 미리 이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정해진 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떤 기능을 위해서는 이제 어떤 모양이 필요하고 이제 어떤 성질과 그 다음에 재질도 또 중요하겠죠. 성질도 주려고 정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이게 두 개가 다 컵인데 이건 손잡이가 없는 컵이죠. 그래서 손잡이가 없는 컵하고 손잡이가 있는 컵 두 개를 나누는데 이거는 뭐 잡기 편하겠죠. 이거 몸통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가 일단, 그러니까 컵의 가장 이센셜한 그러한 그 성질은 일단 이렇게 물을 담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액체를. 그래서 이게 담는 거를 이제 컨테이너 기능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컨테이너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돼야 돼요. 손잡이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손잡이가 없는 거는 XC, X2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XC, C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캔 종류나 아니면 여기 뚜껑이 있는,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캔이고 이게 떨어질 수 있으면 이제 뚜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런 경우는 캔이나 뚜껑이 있는 게 되는 거고, XC 플러스 이런 경우는 핸들이 추가가 되죠. 핸들이라는 거는 여기 몸통에다가 이제 컨테이너에 이제 옆에 붙이는 거기 때문에 전에 엑스파라에서 말씀드렸듯이 XE 플러스 XP, 즉 손잡이를 쭉 뽑아가지고 구부린 다음에 그거를 DPO로 여기다가 몸통에다가 갖다 붙인 어떤 그러한 그 이런 형태의 엑스파라메터로 표시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인간 언어에서 단어를 나누는 기준 두 번째를 보면은 컵의 용도는 물이나 음료수를 담아서 마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용도나 기능 여기서는 이제 움직임이 수반되기 때문에 XKRN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움직이는 그러한 그 어떤 그 행위나 동작이나 이런 걸 보고 이거는 지금 따르는 거구나, 이제 포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움직임은 KRN으로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무조건 이제 뭐 여기 뭐 컵이 없는데 무조건 물이 졸졸 떨어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는 엑스파라 여기 컵이나 뭐 이제 손이나 이런 모든 모양을 그거를 보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드링크, 이제 마시는 거를 이제
움직임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능별로는 이제 음료수를 담기 위한 이제 컨테이너와 손으로 잡기 위한 핸들이 있어야 된다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는 이제 액체가 담겨지도록 밑바닥하고 사이드가 즉 이제 통 같은 어떤 구조가 있어야 되고 핸들은 잡을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래 것들은 컨테이너하고 핸들이 있음에도 컵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용도가 그렇게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뭐 국자고 이거는 냄비, 이거 항아리 이거 다 컨테이너가 있는 거죠. 이거 물통이고 이거는 뭐 이제 숟가락이나 이제 뭐 이거는 냄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건데 용도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물체를 인식을 할 때는 모양하고 용도하고 기능 세 개를 모두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쓰는 물건이고 그러면 이제 컵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잡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컨테이너만 있으면 전부 컵이냐? 아니죠. 컨테이너가 있는 거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컨테이너라고 정의하는 거는 일단은 컨테이너를 할 수 있는, 즉 어떤 거를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한번 보기를 골라봤어요. 뭐 수도 없죠. 이거 전체는 사실 하나의 묶음으로 캐터거리로 묶을 수가 있어요. 컨테이너라는 캐터거리로. 근데 그 하부 캐터거리가 이제 수도 없이 그 용도나 기능에 따라서 수도 없이 나눠지는 거죠. 즉 모양 하나만 그러니까 기능 하나만 가지고 컨테이너라는 기능 하나만 가지고 묶으면 이렇게 수많은 거가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바구니, 물통, 뭐 세면대, 뭐 그다음에 뭐 비닐도 뭐 있고 케이스, 박스도 있죠. 뭐 지갑도 컨테이너고요. 이거 컨테이너는 진짜 컨테이너고 뭐 그다음에 이제 비닐 종이백, 그다음에 그릇들, 수저, 냄비, 그다음에 이 뭐 움직이는 뭐 케이블카 이런 것도 다 사람들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컨테이너는 이제 밑에 하고 밑바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밑바닥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사이드도 있어야지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컨테이너의 핵심이 밑바닥이죠. 근데 이제 상판을 쓰는 거를 이제 묶어보면 또 이런 거가 다 상판을 쓴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리들. 이게 다, 다리라는 거는 이게 이게 다 다르죠. 이런 다리, 이런 다리 모양이 다 달라요. 다리라고 하더라도 모양만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리라는 건 모양은 일단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판이 있어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다리는 상판입니다. 상판이 없으면 건너질 못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상판을 받치는 다리 구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능이죠. 어떤 물체가 사람이든 자동차든 그 상판을 통해서 한쪽 편에서 다른 쪽으로 건너갈 수가 있다. 그 건너가는 거를 보낼 수가 있다면 그건 모든 것은 다 다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뭐 길도 다리가 없으면 길이죠. 뭐 다리에서 받치는 다리가 있으면 다리고 없으면 뭐 저거고. 그리고 이 집이나 이런 책꽂이 같은 경우도 보면은 딱 칸칸으로 이제 층층에서 연결되어 있는 상판을 이용을 해서 이제 사람도 이제 거기서 살고 뭐 책도 얹어놓고 그러는 거예요. 테이블이나 침대 이런 뭐 당구대 이런 것도 전부 다 상판을 이용하는 거죠. 이 드럼도 상판을 이용하는 거고 이것도 뭐 서핑 보드도 상판을 이것도 과일류도 상판을 이용하는 겁니다. 즉 상판을 가지고 있는 캐터리라고 몇 거 보면 이렇게 다양한 게 있는 거예요. 이번에 원으로 쓰는 걸 한번 살펴봤어요. 그냥 예제적으로. 그래서 이 원으로 쓰는 건 대부분 다 이렇게 회전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회전, 뭐 마이크, 이거 그 회전, 이것도 돌아가는 거죠. 이것도 팬드, 뭐 자전거, 다람쥐, 채바퀴, 뭐 이런 것도 이것도 뭐 돌려서 만드니까 차력을 이건 뭐 시계, 뭐 타이어 다 돌아가는 겁니다. 튜브도 그렇고 맷돌도 그렇고. 근데 돌아가지 않더라도 힘을 골고루 받고 그래야 되는 경우에도 보면은 원의 구조가 힘을 골고루 받는 데는 원의 구조가 아주 탁월하죠. 그래서 그러한 힘을 골고루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힘을 골고루 받아야 되고 이 트럼본 같은 악기도 이것도 공명이 일어날 때 전부 다 이제 원의 벽면이 있어야지
공명이 이제 똑같이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거죠. 스피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꽃 같은 경우도 대충 이제 다 원형이에요. 왜냐하면 가운데 수술해서 다 이렇게 380도, 360도 사방으로 펼쳐나가기 때문에 힘을 골고루 받아야 되겠죠. 전부 이것도 그렇습니다. 힘을 골고루 받아야 되고 전부 그런 것들 그렇게 해서 이제 원형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자연적으로 되는 것도 힘을 골고루 받아야 되는 건 전부 다 원형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팔려. 사각형 꽃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표현하는 거는 이제 우리 인간의 언어로 동사를 표현을 하는데 동사가 기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제 행위의 주체하고 객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RF를 행위라는 데까지 넓혀서 이제 그 주변에 그 행위에 관계되는 그 오브젝트들까지 넓힌 결과고 무엇을 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당했다. 누가. 그러한 어떤 단문으로 그러니까 심플 센텐스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문은 하나의 팩트 또는 이벤트를 나타내는데 이 팩트 이벤트들로 나타낼 때는 동사하고 동사를 인스턴스 기호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로 쓰면 되는 거고 4, 1, 2, 3 그 다음에 드링크 1, 2, 3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게 다시 아까서 말씀드렸듯이 뭐 인스턴스가 굉장히 많이 모이면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갖는 대문자로 쓰는 이제 클래스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RF가 그 행위에 관계되는 오브젝트들까지 넓혀지면 하나의 단문이 되는 거고 그 단문들을 더 넓혀서 하나의 시츄에이션이나 스토리 같은 거를 만들 때 그 RF를 점점 더 넓혀서 큰 문맥을 이제 만들어지면은 그게 이제 상황이나 스토리 등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이제 물을 따르는 거 3개를 봤어요. 4, 1, 2, 3. 그 다음에 이제 드링크 마시는 거는 3개의 인스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귀납법이라는 거는 이제 보면 공통적인 성질을 묶어서 그 다음에 그 명제를 만드는 건데 사람은 이제 물을 마셔야지 되겠죠. 그거 이제 명제입니다. 그래서 그 포라는 어떠한 그런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필요한 어떤 필요한 객체죠. 객체들은 서브젝트 오브젝트, 즉 주체하고 객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어하고 목적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거가 2개가 이제 있는 겁니다. 내가 물을 따랐다. 내가 물을 마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이제 웹스터에 있는 사전의 의미를 보면 포는 to cause the flow in a stream. 그러니까 스트림에서 플로우를 일으키게 하기 위한 그거를 포라고 한다. 이렇게 공통적인 성질이죠. 이게 전부 다 이 3개의 행위가 전부 다 보면 cost flow in a stream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또는 dispense from container. 그러면 이게 떨어지면은 컨테이너에서부터 이게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dispense 되는 거니까 그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드링크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보면은 이게 웹스터 사전 표현을 보면 take in 흡수를 하거나 썩 빨아들이는 거다. 그 다음에 이게 빨아들여서 흡수하는 거죠. 근데 이제 빨아들여서 어떻게 하냐? take liquid into the mouth for swallowing. 그러니까 삼키기 위해서 입 안으로 액체를 집어넣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 포하고 드링크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웹스터적인 정의를 이거를 이렇게 외우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포는 이게 포고 드링크는 이게 드링크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뭔가를 하려면은 딱 떠오를 때 이걸 엑스파라가 떠오르는 거지 이렇게 웹스터 사전에 정의가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이 엑스파라적인 모양을 그동안 디스크라이브를 못 해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람이 가진 언어로 막 꾸겨 맞춰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 뇌 속에서는 이거는 없죠. 이 모양만 즉 엑스파라고 C파라로 코딩된 것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엑스파라고 C파라로 코딩된 거를 우리는 뭘로 하냐 하면은 이렇게 이 포하고 드링크라는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한 게 뭐냐? 이거를 이제 엘파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I pour the water. 그러니까
난 그 물을 뭐 따랐어 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알죠. 서브젝트가 뭐고 오브젝트가 뭐고. 그러니까 그 아는데 이 기계는 그렇게 알 수가 없으니까 포고라는 거에 이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거는 그 하이 레벨 랭귀지에서 이렇게 펑션, 그 메소드죠. 그 메소드를 디스크라이브 하는 방법하고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능에 따른 분류를 이제 한 예가 이제 워드넷이라는 게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이 워드넷은 영어 단어들을 이제 기능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놓은 일종의 사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거를 보시면은 뭐 아티팩트에는 비클이 있고 비클에는 뭐 그라운드로 다니는 게 워로로 다니는 게 에어로 다니는 게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추럴 오브젝트에는 뭐 플랜트가 있고 뭐 펑거스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 놓은 게 이제 이제 워드넷이죠. 각각의 워드넷은 뭐 이렇게 나눠 놓은 건 좋은데 이게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또 설명을 아까 그 웹스터처럼 전부 영어로 해놨어요. 복잡하게.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옆에 있으지 그 도형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제 여태까지 한 게 그거죠. C8화나 X8화로 이렇게 정의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문에서 이제 더 RF를 넓히면 상황이 이제 스토리로 이제 넓혀지는데 그걸 이제 공간적, 시간적으로 넓히면 이제 스토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의 동시적인 어떤 묘사를 하는 건 이제 공간적으로 RF를 넓히면 이제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의 보통 하나의 시츄에이션은 그 하나의 어떤 글로벌 좌표상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스토리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는 이제 상황이 계속 바뀌죠.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 계속 바뀌면서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이 서울에서 무슨 일을 하고 기차를 타고 하면 또, 하고 뭐 대전에서 내려서 뭐 어디를 가고 뭐 이러면 이제 그 글로벌 좌표가 서울의 어떤 지점하고 이제 뭐 기차 안이대가 되고 글로벌 저는 3는 대전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스토리를 나타낼 때는 글로벌 좌표 여러 개가 이제 뭉쳐서 거기에 이러한 상황을 묘사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하나의 이제 상황하고 상황이지만 뭐 스토리까지는 안 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순 이거를 스토리를 뭐 작은 숏 스토리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Harry was working. 그냥 일하고 있었다. 해리는 he was doing the newspaper round. 그러니까 신문 돌리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Every day, 그냥 매일. He delivered the newspapers to houses. 그러니까 그 집에다가 계속 그 newspaper를 이제 deliver 했다는 거죠. 배달을 했다는 거죠. 해리가 got off his bicycle in Fight Road. Fight Road에서 바이스클을 내렸고요. 내려서 hit his bicycle against the wall. 그러니까 벽에다가 이제 기대했다는 거죠. He was taking newspapers to Mr. Watt. Mr. Watt에게 이제 자전거에서 내려서 가지고 가고 있었는 거죠. Mr. Watt lived alone above his store. 그 가게의 위쪽에서 살았는데 이제 he sold bread and cookies. 그거에 브레드하고 쿠키를 이제 팔았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사람은 얘기하면은 대충 이제 다 알아듣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뭐 하는 거고. 자전거를 내려가지고 기댄 다음에 이제 뭐 신문 하나 들고 이제 와트식 집으로 가는구나. 이게 눈에 이제 훤히 그려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언어를 이렇게 쭉 말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상황이 머릿속으로 쫙 이제 그려집니다. 그 머릿속에 있는 C8하고 X8가 이제 같이 이제 그 발화가 된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이나 이거에 지금 주체가 뭐고 목적이 뭐고 이걸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 뇌 속에서도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거를 다 이렇게 나눕니다. 나눠서 전부 이거를 분석을 벌써 다 해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엘파가 특이한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언어적으로 표현을 해주면은 머릿속에서 다 이거를 성분을 딱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나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냐? 지금 일을 하고 있구나. 워크, 패스트 프로그레시브. 과거 진행형이네. 하고 있었네. 맨원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었네. 맨원은 뭐냐? 클래스는 맨이고 이름은 해리네. 그죠? 이렇게 이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해리라는 게 was working. 왜냐하면
해리라는 거는 보통 남자가 쓰는 성이고, 그죠? 워킹이라는 거는 사람한테만 쓰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어떤 개미가 워킹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넣은 겁니다. 나중에 봤더니 해리가 개미더라. 그럼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엔트로.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은 이렇게 머릿속에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do를 하고 있었는데 이건 뭐 과거 진행형이고 맨원이 job1을 하고 있었다. job1은 뭐냐? 클래스 뉴스페이퍼 라운드, 즉 신문팔이고 신문 돌리는 걸 하고 있구나. 딜리버를 하고 있네. 뭐 전달하는 걸. 누가 하고 있지? 맨원이. 아까 해리죠. 뉴스페이퍼. 그러니까 목적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뭐, 주어, 목적,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보, 주격보, 목적격보.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 순서를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더바 원. 이거 인스탄스죠. 이 인스탄스를 보면은 이제 one. 데스티네이션은 하우스로 어떤 집으로 가고 있었구나. get off 내렸어요. 누가 해리가 바이스클 원은 여기서 보면은 클래스는 바이스클이고 이게 자전거네. 오너는 뭐죠? 해리 맨원 이렇게 써져 있죠. in one이라는 건 어디? where는 어디냐? 이거 파이트 로드예요. 그죠? 파이트 로드에서 내렸구나. 그 다음에 푸시라는 거는 바이스클 원을 풋을 어디다 했느냐? 어게인스트 원. 어게인스트 원이라는 거는 디렉션이라는 거는 월에 대해서 적으라는 거죠. 월 원은 또 뭐냐? 이거는 클래스는 월이고 페어는 인원. 인원은 어디냐? 파이트 로드에 있는 거예요. 그죠? 파이트 로드에 있는 벽에 있는 이거 여기 이런 것들은 전부 이 문장 내에 있지를 않은 거죠. 문장 내에 있지를 않은 건데 이게 어떻게 이걸 코딩을 하느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는 엑스파라로 이거를 쭉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게 그냥 다 나와요. 왜냐하면 벽이라는 거는 어떤 지상 그라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그라운드라는 건 여기서 있는 건 파이트 로드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 이 벽이라는 게 파이트 로드 상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좀 떨어져가지고 이게 자전거를 내려서 한참을 끌고 어떤 다른 길에 있는 벽에다가 세울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당연히 이렇게 코딩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이거를 컴퓨터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전부 해결을 하는 건데 컴퓨터는 상식이 없어요. 그죠? 그 상식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부터는 다 알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컴퓨터가 왜 상식이 없느냐? 간단하죠.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경험을 자기가 어떤 사람이 뭐 자전거를 끌고 와가지고 뭐 내린 다음에 그 바로 옆에 있는 벽에다가 뭐 기대서 세웠다. 수도 없이 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는 거겠죠. 그러한 어떤 상식이나 경험이 없으면 일반적인 클래스를 만들고 일반적인 어떤 그 그림을 그려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주다 보면은 컴퓨터도 여기에 이제 학습이 되는 것이고 뭐 월이 나오고 로드가 나오고 자전거에서 내리면 무조건 그거는 그 월은 파이트 로드, 그러니까 로드에 있는 거다. 라고 얘도 이제는 알게 되겠죠. 보면 이제 그 작업이 굉장히 좀 지리한 작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또 역시 그렇게 배웠듯이. 그래서 그 다음에 테이크라는 거는 뉴스페이퍼를 투로 가죠. 투는 뭐냐? 디렉션은 맨투. 미스터 와트죠. 맨투는 이름이 미스터 와트.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리브라는 거는 와트 씨라는 거는 혼자 살고 있어. 어바브 원. 어디에? 어바브 원은 페어는 스토어. 그죠? 스토어 위에. 스토어는 오너는 미스터 와트 거죠. 클래스는 스토어고. 그 다음에 셀이라는 거는 역시 뭐 머천다이즈 원을 파는데 머천다이즈라는 거는 보면은 브레드 앤 쿠키 이거는 전부 다 그 집합 기호죠. 브레드하고 쿠키를 파는 거예요. 어떤 그 머천다이즈라는 거. 그런 식으로 그럼 이게 브레드하고 쿠키가 머천다이즈라는 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결국 머천다이즈라는 건 상품이라는 거죠. 상품이라는 거는 팔기 위해서 내놓은 거죠. 여기서 판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브레드 앤 쿠키가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은 사실 굉장히 고난도의 작업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수도 없이 반복을 시켜야 되고 학습을 시켜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 저것도 문제가 이게 굉장히 많은 수련을 겪어야지 되지만 이걸 이렇게 이거는 주어고 이거는 목적어고 이거는 뭐 목적보어고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이 엑스파라에서 이게 모양이 이 문맥에 대한 이 전체적인 모양이 떠오르지 않으면은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예를 보면 이 하나의 예를 보자. I shot the elephant in my pajama.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건데 이게 in my pajama가 엘레펀트에 붙는지 아이에 붙는지 알 수가 없어요. 상황을 보지 못하면. 근데 예를 들어서 보면은 나는 파자마를 입은 채 코끼리를 쐈다. 이건 얘기가 되죠. 급한 김에 나와가지고 이제 코끼리가 자다가 했는데 자다가 뛰쳐나가서 이제 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겠구나 이거 이제 이해가 돼요. 근데 내 파자마를 입고 있는 엘레펀트를 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내 파자마가 이거를 코끼리가 어떻게 입겠습니까? 코끼리 새끼리도 내 파자마를 입으면 찢어질 텐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보면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그다음에 어떤 거는 이걸 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아까도 경험하고 어떤 상식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상식은 경험에 의해서 이런 어떤 X 파라메가 눈에 이제 그려지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어떤 기계에다 분석을 시키면 두 가지가 다 나와요. 두 개를 딱 나오고 인마이 파자마를 엘레펀트에 붙인 거하고 인마이 파자마를 아이에 붙인 거 두 개를 떡 내주면서 네가 알아서 골라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계는 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 강의에서는 엘파라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엘파라는 우리 언어하고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를 기계가 알을 수 있도록 펑션 형태로 바꿔놓은 것이다. 인간 언어의 단어를 그대로 쓰지만 인스탄스와 클래스를 구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모양과 기능은 모두 C파라와 X파라로 기술이 됩니다. 기능이라는 거는 아까 for하고 flow를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동작들을 미리 정해둔 거예요. 그냥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그래서 극히 주관적이며 언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비슷하죠. 사람이라는 생각이 사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뇌에서는 눈에 영상이 입력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끊임없는 벡터 퀀타이즈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상황 및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상위 계층이 언어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언어를 베이스로 해서 논리를 따지고 아까 상식과 경험 이게 다 논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좀 더 큰 범위의 팩트들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이마의 파자마나 이런 게 다 그러해서 도출된 거죠. 팩트들이. 좀 더 자세하고 미묘한 차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이제 C하고 X파를 따져야지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이제 디테일을 따지려면 CX파라를 따져야 되는데 생존에 필요한 대강의 사실들은 전부 그냥 L파라가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L파라 그냥 비가 오는구나. 창문 닫아야겠다. 빨래 걷어야 되겠다. 이게 전부 다 그냥 L파라만 가지고도 별 생각 없이 이제 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보면 빨래가 여러 개가 있는데 네 빨래 내 빨래 다 각각이다. 그럼 어떤 모양인 경우는 내 빨래였고 저런 모양은 네 빨래였다. 그러면 모양을 따져야 되니까 이제 X하고 X파라까지 내려가겠죠.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내 거에 하는 거는 그냥 L파라 정도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L파라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CX파라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CXL파라가 동시에 다 떠오르게 되고 거기에 맞는 상식과 이제 맞게 이렇게 보통 결론이 이제 내는 거가 이제 당연하다고 하는 건데 기계적인 면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요원한 길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각 자기의 이제 경험적인 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L파라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렸고요. 저 랭귀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F는 이제 force의 약자인데 기능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움직임이 동반돼야 되고 움직임이라는 것을 묘사할 때는 XKRN으로 그냥 X파라는 묘시가 되지만 그게 움직임이 그렇게 움직이기까지는 어떠한 힘이 어떻게 작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 방향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악수를 하거나 세수를 하거나 모든 거가 다 팔의 움직임이에요.
팔의 움직임에만은 이제 근육이 다 그 각각의 근육이 그 제 역할을 해서 그런 식으로 움직임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진짜 코끼리 코에는 6만 개의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그 근육에는 각각에 다 신경이 딸려 있죠. 그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위해서는 6만 개가 각각 다 독립적으로 움직여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상상에 가십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안 하죠. 너무 이제 러프한 건데 신이 만든 거하고 사람이 만든 거 이렇게 좀 차이가 있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F파라 그러니까 그 포스가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 그다음에 그 움직임을 보고 그 포스를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추출해낼 수가 있느냐 하는 거하고 요즘에 이제 핫한 그런 이제 알로하 시스템 그거가 어떻게 동작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